며느리가 제가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죽였습니다. 제가 65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식처럼 키운 소를 며느리가 몰래 정육점에 팔아버린 거였어요. 남편 없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소를 돈 때문에 배신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이금옥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째 혼자서 농장을 지켜오고 있어요. 아들 정호는 38살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며느리 미정이는 35살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처음엔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농장은 그리 크지 않아요. 하지만 한 마리의 특별한 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호예요. 제 아들 이름과 같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마리, 이놈 잘 키워라. 내 노후가 될 거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났어. 소에게 여물을 주고 축사 청소를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정말 사람 아이처럼 돌봤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정이는 도시에서 미용사로 일하다가 시집을 왔어요. 처음에는 시골 생활이 힘들어 보였지만 어머니, 제가 적응할게요. 열심히 배워볼게요라며 의젓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 여물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코를 막고 다니고 축사 근처는 아예 가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도시 사람이라 이런 냄새에 적응이 안 되나 봐요라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처음 시골에 왔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소가 울면 시끄럽다고 하고 똥 치우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들 정호는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평일에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처음엔 며느리에게 농사일도 가르쳐주고 소 돌보는 법도 알려줬어요. 미정아, 이렇게 하는 거야. 소도 사람처럼 감정이 있어. 잘해주면 알아본다고 정성껏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와도 소 냄새 때문에 싫어한다고 투덜거렸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우리 집 오기 싫어해요. 냄새 때문에 창피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을 키워온 소인데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동네 정육점 사장 김성태라는 사람이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한테 말을 걸면서 요즘 한우 값이 정말 좋다. 그 소 한 마리면 아파트 전세금은 될 것 같은데라고 농담처럼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김성태가 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점점 그 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호는 팔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냄새도 심하고 관리도 힘들고 차라리 팔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정아, 그 소는 내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유산이야.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매일 축사 쪽을 보며 못마땅하다는 듯이 고개를 젓곤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성태가 며느리와 둘이서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거든요. 제가 나타나면 재빨리 대화를 끝내고 각자 갈 길을 가더라고요. 한 번은 우연히 둘의 대화를 들었어요. 김성태가 조용히 말하는데, 미정 씨 생각해봐. 그 늙은 소 언제까지 키울 거야? 차라리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게 어때?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안 받잖아. 며느리는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럴까요? 라고 대답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축사로 가서 정호를 봤습니다. 여전히 건강해 보이고 제가 다가가니까 반갑게 울어주더라고요. 정호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라고 속삭였어요. 며칠 후 저는 장터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며느리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나갔다가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축사로 가봤더니 정호가 없었어요. 처음엔 목장 뒤쪽으로 나갔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축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바닥에 피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끌린 자국도 축사 밖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트럭이 지나간 자국도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급하게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미정아, 정호가 없어졌어. 혹시 누가 왔다 간 거 봤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며느리는 놀란 척하면서 정말요? 저는 잠을 자서 몰랐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놀란 사람의 반응과는 달랐거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렸어요. 저는 온 마을을 다니며 정호를 찾았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물어보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 정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소가 없어졌다고요? 정말 이상하네. 누가 훔쳐갔을까요? 그렇게 말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어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정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30년을 키운 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 즈음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마을 입구 정육점에서 갑자기 한우 특가 행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농가 직배송이라는 문구까지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정육점에 가봤는데 정말로 한우 특가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장 상자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만든 목장 로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정혼의 농장이라고 적힌 그 스티커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스티커였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우리 정호가 이곳으로 온 게 틀림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소가 고기가 되어 팔리고 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육점 안을 들여다보니 며느리 미정이가 있었어요. 김성태와 함께 웃으면서 포장 상자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오늘도 잘 팔리겠네요. 그런 말을 하면서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내 소를 팔아버린 거였어요. 30년 동안 자식처럼 키운 소를 돈 때문에 배신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는 내 남편의 유산이었어. 마지막 가족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정육점 주인 김성태가 나와서 당황하더라고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거든요. 며느리도 급하게 나왔어.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실상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소를 몰래 팔아버렸다고 30년을 키운 소를 돈 때문에 배신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며느리를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아들이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전화했어. 큰일 났다고 하던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김성태와 함께 정호를 정육점에 팔았다고 증거도 있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육점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나서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로 우리 목장 스티커가 붙은 한우가 팔리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곳에 있어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어요. 미정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 소를 내가 팔았어. 그렇게 묻자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실토했어요. 죄송해요,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골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그냥 실수였어요라고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어요. 김성태와 미리 계획한 일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제가 장에 간 사이를 노렸어.
소를 몰래 가져간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물을 끼얹었어요. 너도 한번 죽어봐라. 소처럼 말이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30년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며느리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아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이성을 잃었었어요. 결국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진술을 받더라고요. 저도 피해자로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육점 CCTV를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김성태와 함께 소를 끌고 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도축과 절도 혐의로 둘 다 구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년을 키운 소를 돈 때문에 팔아버린 죄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재판 결과 며느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김성태는 징역 1년 6월을 실형으로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시댁을 떠났어요. 아들과 이혼 절차를 밟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혼자가 됐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 구실을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송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이름은 세봄이라고 지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이에요. 세봄이는 정호만큼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났어. 여물을 주고 목욕시켜주고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조심하고 있어요. 아들도 주말마다 농장 일을 도와줘요. 엄마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도 함께 할게요라고 말하며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농사 짓는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며느리 일로 마음 아팠을 텐데 새로 시작하는 거 축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세봄이를 보러 자주 놀러 오세요. 김성태 정육점은 문을 닫았어요. 불법 도축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거든요. 그 사람도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잘못한 일의 대가를 제대로 치른 셈이에요. 며느리 미정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아들을 통해서 안부를 듣기는 하는데 친정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즘은 세봄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65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며느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댁 생활이 힘들어도 배신만은 하지 마세요. 특히 시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길 바래요. 가족은 믿음 위에서 성립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들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주세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세봄이와 함께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해요. 30년 전 남편이 남겨준 손은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일이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거든요. 세봄이는 정호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외로울 때마다 다가왔어. 위로해 줍니다. 이런 따뜻한 동반자가 곁에 있으니 든든해요. 평생을 살면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세봄이를 보면 정호가 생각나요.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65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세봄이를 키운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축사로 나갔는데 세봄이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은가 싶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수의사 선생님을 불렀더니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65살 노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 정호에게 말했더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치료비 되겠어요라고 선뜻 말해주더라고요. 정호만 사라진 후로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세봄이 치료를 위해서 매주 2번씩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아들이 주말마다 차로 데려다주고 함께 기다려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주사도 맞아야 하고 약도 꾸준히 먹여야 했거든요. 세봄이가 아프니까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정호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간병하고 좋은 먹이를 챙겨주고 따뜻한 말도 건네주면서 세봄이를 돌봤습니다. 30년 키운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세봄이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밥도 잘 먹고 일어났어.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수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어요. 정성으로 키우면 동물도 다 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봄이가 제 손길을 알아보고 따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봄이가 완전히 나은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동네 축산업계에서 세보미를 보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품종이 정말 좋다면서요. 알고 보니 세보미가 상당히 값진 혈통의 한우였다고 하더라고요. 정호보다도 더 좋은 품종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 목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3천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세보미는 제 가족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거든요. 정호로 당한 아픔이 있어서 더욱 그랬어요. 아들도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 세보미는 절대 팔지 마세요. 저도 이제 세보미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예전 며느리 미정이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세보미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몸무게도 300kg가 넘었고 털도 윤기가 나고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매일 보는 제가 봐도 자랑스러울 정도예요. 요즘은 동네 아이들이 세보미를 보러 자주 놀러 와요. 처음엔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세보미와 친해져서 먹이도 주고 쓰다듬어 주기도 해요. 한 번은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온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농장 체험을 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세보미를 보고 와, 정말 크다. 무섭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무섭지 않다. 오히려 사람보다 착하다고 설명해 줬어요. 그때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는 소가 사람보다 좋으세요? 그 말에 잠깐 생각해 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는 배신하지 않거든요. 정성으로 키우면 끝까지 따르고 주인을 알아봐요.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배신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소도 좋지만 가족과 이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요즘은 아들이 주말마다 농장 일을 도우러 와요. 축사 청소도 하고 여물도 주고 정말 열심히 일해줍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기분이에요.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옛날 얘기도 많이 해요. 정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떻게 농장을 운영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들려줍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며느리 미정이 소식도 가끔 들려와요. 친정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성태는 출소한 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잘못한 일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세보미 때문에 농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체험도 하면서 즐거워하시죠.
덕분에 농장이 활기차졌어요. 한 번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어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 농장이 어떻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조용한 일상을 원했거든요. 너무 유명해지면 세보미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제가 감당하기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냥 지금처럼 소소하게 사는 게 좋아요. 세보미와 함께하는 일상은 정말 평화로워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났어. 여물을 주고 축사 청소를 하고 세보미와 대화도 나눕니다. 저도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세보마, 오늘 기분이 어때? 밥 맛있게 먹었고? 물어보면 음매하고 대답하는 것 같거든요. 혼자 사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대화 상대예요. 오후에는 세보미를 데리고 목장 뒤쪽 풀밭에서 산책을 해요. 세보미가 풀을 뜯어먹는 동안 저는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호를 잃었을 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도 소홀히 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면서 살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정호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함께 농장 일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 하려고 해요. 아들도 이제는 회사 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더라고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오곤 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며칠 전에는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 새로 결혼할 생각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어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정이와 이혼한 후 줄곧 혼자 지내던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니 반가우면서도 걱정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을 만나보니 정말 괜찮더라고요. 시골 출신이라서 농장 일도 어려워하지 않고 세보미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하면서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이름은 수진이인데 33살이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성격도 온화하고 인내심도 강해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이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호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미정이와는 완전히 다른 첫인상이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농장에 와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세봄이 염을 주는 것도 배우고 축사 청소하는 법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봄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 세봄이가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큰 손은 처음 봐요라고 하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수진이에게 정호 얘기도 들려줬어요. 30년을 키웠던 소인데
며느리가 몰래 팔아버렸다고.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을게요라고 약속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요즘은 수진이가 주말마다 농장에 와서 도와줘요. 세봄이도 수진이를 좋아했어.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먹이를 받아먹기도 해요.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아들과 수진이가 결혼하면 다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며느리를 잘못 만나면 집안이 망하지만 좋은 며느리를 만나면 집안이 일어선다는 말이 있어요. 수진이를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얘기가 나온 김에 수진이에게 당부의 말도 했어요. 농장 일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진이가 대답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 농장 일도 어렵지 않아요. 세봄이도 정말 좋아하고 평생 함께 지내고 싶어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농장을 맡길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세봄이도 수진이가 올 때마다 반가워해요. 꼬리를 흔들지는 않지만 소 나름대로 기뻐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음매하고 울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오기도 해요. 동물은 사람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하죠. 세봄이가 수진이를 좋아한다는 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식은 내년 봄에 올릴 예정이에요.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아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세봄이도 그때쯤이면 더 크고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세봄이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해줘야겠어요. 65살의 나이에 이런 행복한 변화를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정호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해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가장 힘들 때가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세봄이와 함께하는 나날들이 정말 소중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한 가지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 할머니는 저보다 3살 많은 68살이신데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이 되셨대요.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혼자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호가 너 정말 대단하다. 65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용기가 어디서 나오니?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니 저도 처음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봄이가 있었어. 버틸 수 있었어요. 뭔가 지킬 게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뭔가 키워볼까. 너무 외롭게 혼자 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어요. 언니도 작은 동물이라도 키워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어때요? 사람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될 거예요. 며칠 후 그 할머니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새보미를 키우면서 얻은 위로와 힘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우리 나이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자식들은 다들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다 보면 정말 혼자가 되거든요. 하지만 작은 생명이라도 곁에 있으면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정호와 새보미가 제게 그런 존재였거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오해도 쌓이죠. 특히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며느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저도 30년 전에는 시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롭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제가 시어머니가 되어보니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며느리가 아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라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표현 방식이 서툴 수도 있고 때로는 간섭이 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며느리 미정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도 혹시 그 아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나 되돌아보게 됐거든요. 시골 생활이 힘들었을 텐데 좀 더 이해해 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했어. 정호를 몰래 판 것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요. 자기 의견도 뚜렷하고 주장도 강하죠. 무조건 참고 살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배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새 며느리 수진이와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농장 일을 강요하지 않고 하고 싶을 때만 하라고 해요. 대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 아들 정호도 예전에는 회사 일만 신경 쓰고 가정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외롭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죠. 남편은 아내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해요. 시댁에서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도 시댁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반대로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는 아내에게 이해를 구해야 해요. 어머니 입장을 설명해드리고 함께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가족이라는 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혈연 관계라고 했어. 무조건 이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력해야 하는 거죠.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참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이라는 거예요. 정호는 소였지만 년을 함께 살면서 진짜 가족이 됐거든요. 반대로 며느리 미정이는 혈연 관계로는 가족이었지만 마음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세보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이 아이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요. 제가 슬플 때는 가까이 와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줘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소가 정말 사람 마음을 알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대답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계산하거나 속이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을 가족처럼 키우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을 키울 때는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한때의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키우기 시작했다가 힘들다고 버리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생명은 모두 소중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한 번 가족이 되면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정호를 30년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매일 돌봐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정을 나눌 수 있었어요. 세보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팠을 때 치료비가 부담스러웠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65살이 되어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만 젊은 분들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농장 일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워요.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정성껏 돌봐야 해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한 번에 완벽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 미정이와의 일도 그런 면에서 아쉬워요.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서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새 며느리 수진이와는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급하게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있어요. 수진이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께 농장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게 승낙했어요. 미정이는 끝까지 농장 일을 싫어했는데 수진이는 배우고 싶어 하니까 정말 고마웠거든요. 요즘은 수진이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어요. 소 키우는 법부터 시작해서 농기구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어요. 수진이가 열심히 배웠어. 정말 기특해요. 특히 새보미를 다루는 솜씨가 점점 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여물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새보미도 수진이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해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었어 농장 일을 못하게 되어도 수진이가 잘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0년 동안 혼자서 지켜온 농장이지만 영원히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수진이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요즘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도시로 나가버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농촌이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 같은 젊은 사람이 농촌에 정착하면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가져오고 활기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정말 기대가 돼요. 수진이가 초등학교 선생님 경력을 살려서 농장에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아이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교육도 하고 새보미와 함께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은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직접 체험해 보면서 배우면 더 의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작은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수진이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저는 실제 농장 일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 65살의 제게도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단순히 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농업을 가르쳐 주는 일도 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정호를 잃었을 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새보미도 내년이면 더 크고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구경하고
함께 놀 수 있을 만큼 성격도 온순하고 좋거든요. 정말 좋은 교육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기분이에요. 65살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10년은 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세봄이와 함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미정이가 친정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는 얘기였어요. 아들을 통해서 들은 건데 미정이가 어떤 사회봉사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들이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정이가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났다고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제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죠. 미정이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김성태는 출소한 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 부모님 농사를 도우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결국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돌아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돌아오죠. 저도 30년 동안 정성으로 정호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 세봄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좋은 며느리도 만나게 된 거고요. 수진이와 결혼 날짜를 확정했어요. 내년 4월 15일로 정했는데 봄꽃이 피는 계절이라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봄이도 그때쯤이면 더욱 건강하고 예뻐져 있을 거예요. 결혼식은 농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제안한 건데 호텔이나 예식장보다는 세봄이가 있는 농장에서 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는 결혼식이니까 농장 마당에서 하면 더 따뜻하고 정겨울 것 같아요. 세봄이도 결혼식에 참석하는 셈이죠. 리본이라도 달았어. 예쁘게 치장해주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축하받아야죠. 요즘은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수진이와 함께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특히 신혼집을 꾸미는 일이 재미있어요.
아들 방을 새로 꾸며서 신혼부부가 쓸 수 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수진이가 인테리어에 소질이 있어서 정말 예쁘게 꾸며주고 있어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완전히 다른 방이 됐어요. 제 방도 새로 정리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은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서 깔끔하게 만들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에 맞게 환경도 바꾼 거예요. 농장도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축사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꽃도 심었어. 예쁘게 꾸몄어요. 새봄이 우리도 새로 만들어서 더 쾌적하게 했고요. 동네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결혼식, 음식 준비도 함께 해주시고 농장 정리 작업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정이 시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수진이도 이런 시골 정서를 정말 좋아해요. 도시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분들이 가족처럼 대해주신다고 고마워해요. 결혼 후에는 수진이가 농장 일을 본격적으로 도와줄 예정이에요. 물론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고 수진이가 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살려서 농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고 새보미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해요. 이런 꿈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 65살의 제게도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어 간다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어제는 수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면 아기도 낳고 싶어요. 그러면 새보미와 함께 자라는 아이가 될 텐데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새보미와 함께 자라는 아이를 상상해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새보미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동물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은 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돼요. 새보미와 손주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호를 잃었을 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가장 절망적일 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새보미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도 처음에는 작고 약했지만 정성으로 키우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말이에요. 젊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해요. 특히 가족 관계는 더욱 그래요. 하루아침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쌓아가야 해요. 저도 새 며느리 수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성급하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만든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65살이 된 지금 깨달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혈연 관계든 아니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세봄이도 제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말은 못하지만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거든요. 이런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새봄이와 새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고 싶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65살 이금옥의 얘기였습니다. 정말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시기 바래요.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